며칠 전에 6월 1일에 그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문 대통령 특사로 다녀왔는데 그때 그쪽에 부켈레 대통령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이 하나는 지금 중남미와 한국의 그 FTA가 빨리 비준이 되면은 우리 양측국의 경제 교류에 큰 도움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이 경제 강국에서 문화 강국으로 이렇게 또 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교류를 많이 하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따로 이렇게 인터뷰할 때. 그래서 청와대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외교부에서도 알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세안 국회 아세안 포럼 국회 아세안 포럼 지금 대표를 맡아서 몇몇 분과 함께 그 인도네시아 아세안 본부가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 가서 보니까 우리 가전제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동차도 길거리에 참 드물어요. 현대차 공장은 아직 착수도 못 오고 있더라고요. 부지 아마 선정 중인 것 같아요. 신남방 정책을 우리가 천명하고 있는데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넓히기 위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정부가 좀 잘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대답 좀 해주시죠. 예. 의원님들께서 그 중요한 그 의원 외교 또 특사 활동을 하고 오시고 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 신남방의 핵심 그 파트너국입니다. 우리가 그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더 도와드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이미 미리 진출한 다른 나라들의 그런 어떤 기업들의 활동이 또 왕성한 게 사실입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인도네시아 정부 다시 재선되신 조코이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과의 긴밀한 그런 어떤 우위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더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편지 받았다고 지금 그 좋아하고 자랑을 하는데 마치 남녀간의 무슨 연애 편지처럼 자랑을 하면서도 내용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장관께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었길래 김정은 위원장이 네. 참 흥미로운 제안이었다, 뭐 고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한미 간에는 이러한 그 북핵 또 북한 관여와 관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친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브리핑을 받았습니다만 미 측이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우리가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편중만 올리는 것, 편중만 올리는 것. 그렇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톤인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그 정상의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 하는 것을 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미회담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있네요. 뭐 하여튼 양측이 다 대화를 지속적으로 한다 하는 그 네. 정상의 의지가 분명한 것은 서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도훈 본부장 혹시 누가 그 마이크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말씀으로 예, 크게 하면 되겠어요. 그 이번에 이제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오셨고 가서 또 비건 대표뿐만 아니라 많이 만나 보셨어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DMZ 방문해서 평화 메시지를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외신에도 나고 국내에도 나고 많이 그래요. 또 이제 어떤 분은 그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전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의 간절한 희망이 그런 상상으로 나타난 것이겠지만 최소한 북한에 대해서 평화 메시지를 접경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거기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그런 정도는 그려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런 건 가능성이 어떻게 봅니까? 네, 지금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겠다는 그때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대화를 시작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계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미측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은 없는데 그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이.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로서는 조금 더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예. 있습니다. 아니 그 오늘 아침도 그 일신에는 마치 DMZ 가스 평화매시 발표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양 그 대세로 지금 언론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많이 노력해 주세요. 네, 예. 통일부 장관께 어떻게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을까? 통일부 장관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번에 그 목선 때문에 그 얘기들을 그 많이 하세요. 아이고 자료 보는 것보다 그 지금 과거에 그 북한군 정규군이 노크 기선한 거하고 이번에 4인승 민간 조각배 어선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하고 그 비교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 야당에서 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런 문제를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 않게 해줘야 돼요. 근데 통일부 장관은 특히 그 목선을 폐기했다고 말씀을 해가지고 통일부에서 발표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폐기 안 했다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은 매뉴얼에 따르면은 이 선박이 이게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장의 동의하에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인 매뉴얼이고요. 저희들이 선원을 송환하는 상황에서 그 선박을 송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와 관련돼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게 된 것이고 정확하게는 선장의 동의하에 선박이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대변인의 정확한 취지가 잘못 보도된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취지가. 저희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예.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못하고 예.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거는 뭐 저희들도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4명 중 2명이 교환했고 2명은 우리한테 귀순한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더러 걱정하시는 분들은 왜 3일이나 아니 3일밖에 안 되는데 바로 돌려보내냐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걸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억류했다고 북한이 또 국제사회에 떠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남을 사람 남고 보낼 사람 보낸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추궁하지 않겠고 다만 통일부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송환만 담당이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방부 또 안보실 상의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네, 유사한 사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 송환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2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송환한 사례도 있습니다.